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자유로운 돌싱녀가 되었어요. 남편과 문제도 있긴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허영과 어리석음이 저를 질리게 만들더군요. 옛날부터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욕심만 부리다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 보기 좋게 우스꽝스러워진 제 전 시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게 농사일을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작물은 철에 따라 다양하게 재배하시는데 두 분이서 굶지 않고 생활하실 정도로만 하고 계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서울 생활에 학업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매일 울면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다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던 때도 많았었죠.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서서히 적응해 어느덧 깍쟁이 서울 아가씨가 다 되어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어렵게 붙여주시는 돈인 것을 알기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돈을 번다는 뿌듯함이 항상 있더군요. 일부러 구질구질하게 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 없는 것까지 소유하면서 사치스럽게 생활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지내왔던 시간이 제가 여태까지 중에 가장 성실하게 살았던 순간인 것 같아요. 성적도 어느 정도 수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유지하고 있어서 장학금을 중간중간 타기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평판이 나쁘지 않은 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직장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죠. 일도 재미있고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평범한 제 인생에 문을 두드렸어요. 친구들끼리 여럿이서 왁자지껄 모이는 술자리에 잠깐 들렀다가 알게 된 남자였죠. 첫눈에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처를 받아가서는 계속 연락을 해왔고 2달 뒤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였고 크게 모난 것 없이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저희는 교제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내 집 마련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돈을 조금 모은 후 아기를 생각해보기로 계획을 짰어요. 남편 가족 중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시모는 완전 서울 토박이로 간혹 지방의 제 친정 이야기를 하면 무슨 외계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어요. 나는 국내 시골에는 여행으로도 가본 적 없잖아. 누구한테 들었는데 다른 지방에는 지하철도 없다면서? 그럼 버스는 있는 거야?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 아는 분이 주신 귀한 건데 지방에서는 이런 거 없지? 안 먹지? 미안어, 오늘 개 탔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거래. 가끔 시골에서 농사가 잘 된 수확물을 부모님이 붙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시모에게 나눠드리려고 양손 무겁게 가져가면 그걸 고스란히 들고 와야 할 때가 많았어요. 미아야, 고마운데 이거 유기농 맞아? 네? 저희 아빠 엄마가 건강하게 키우셨다는 건 아는데 완전 유기농인지는 저도 잘... 나 유기농만 먹잖니. 여기에 농약을 얼마나 쳤을지 누가 알겠어. 이거 그냥 다 가져가서 넣어 먹어. 그래도 저희 아빠가 어머님도 같이 나눠 먹으라고 엄청 많이 보내신 건데. 그러니까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 다음부터는 시골에서 부쳐오는 이런 거 나한테까지 안 가져와도 돼. 너 많이 먹어.
결혼 초창기에 한번 시모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고 다시는 부모님이 주시는 작물 그 어떤 것도 가져다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웃긴 건 그 해의 흉작으로 구하기가 힘들거나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들은 간혹 저를 찔러보더군요. 미아야, 그 사돈댁이 시골에서 오이도 키운다고 하셨나? 네. 그래? 그럼 사부인한테 얘기해서 오이 좀 부쳐달라고 하면 안 되니? 채소 중에 제일 싼 게 오이인데 어제 마트 가니까 한 개에 3,000원이더라고. 그 돈 주고 오이를 사 먹을 수는 없잖아. 요즘 오이값 때문에 얼굴에 올리는 오이팩 좀 아꼈더니 이것 봐. 얼굴색이 엄청 칙칙하지? 이번에 농사 좀 되셨으면 넉넉하게 붙여달라고 말씀드려 줄래? 본인이 필요할 때는 염치불구하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시모가 얄밉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고는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지만 시모가 제일 얄미울 때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 이야기를 할 때였죠. 남편보다 일찍 결혼해 딸도 둘이나 있는 신우는 심해부를 따라 미국에 몇 년째 나가 있었어요. 한국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와 남편을 만나고 결혼한 지금까지 딱 한 번 왔던 것이 다였어요. 시모 말에 의하면 심해부는 미국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를 있고 신우이는 두 딸을 하버드나 예일 대학에 보내기 위해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작 10살도 되지 않은 애들인데 말이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신우가 한국에 있어서 자주 마주칠 것도 아닌데 굳이 그쪽 일에 오지랖을 부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어쨌든 시모는 제 앞에서 신우네가 미국에서 성공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니느라 바빴어요. 미아야, 이것 좀 봐. 이번에 진이가 미국에서 보내온 건데 한번 봐봐. 이런 거 한국에서 구경도 못 해보잖아. 너도 지금 실컷 봐두렴? 아우, 엄청 비쌀 텐데 얘는 뭐 이런 걸 다 보내고 그랬지? 이 서방이 미국에서 잘 나가기는 잘 나가나 보다. 사실 신우가 붙여온 옷가지들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브랜드인 것은 맞지만 딱 봐도 저렴한 티가 팍팍 나는 허름한 옷들이었고 영어로 도배되어 있는 영양제나 과자 같은 것도 요즘은 해외 직구로 다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전이가 너 이거 주래. 이게 미국에서도 구하기 힘든 원석으로 만든 목걸이란다. 색깔 너무 오묘하고 예쁘지? 멀리서 온 귀한 거니까 잘하고 다녀. 전이한테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문자 하나 넣어주고. 목걸이는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장난감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것이더군요. 자세히 보니 목걸이는 도금한 것인지 금속 함량 같은 표시도 전혀 없고 원석이라고 하는 것도 플라스틱에 물을 들인 것처럼 이상한 색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래도 절 생각해서 보내준 것 같아 시모 앞에서 좋은 척 연기를 했어요. 어머, 아가씨는 뭐 제 것까지 너무 예쁘네요. 제가 아가씨한테 너무 고맙다고 착용하고 찍은 사진이랑 감사 문자 보낼게요. 맞다. 이번에 이 서방이 교수 학회에서 또 뭐 발표를 했다는데 너무 잘해서 거기 온 사람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거 축하한다고도 한마디 더 써서 보내. 네. 시어머니는 능력 있고 잘난 사위와 대단한 시누이의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얼마나 좋으면 저러실까 싶어서 저도 그냥 시모 앞에서 잘 들어주는 척을 하곤 했죠. 선물이야 뭐 어쨌든 받은 것이 있으니 저는 시누이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가씨, 지금 몇 시인지 잘 몰라서 전화는 못하고 이렇게 문자 남겨요. 보내준 목걸이 잘 받았어요. 너무 예쁘네요. 고마워요. 아주버님도 학회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제니랑 윤희도 잘 지내고 있죠? 아가씨 가족 모두 언제나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날 감사 문자를 보냈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신우이는 그날 이후 내적 친밀감이 생긴 건지 매일 제게 문자로 미국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물론 듣고 싶지 않은 본인 자랑이 90%였죠. 언니, 그 목걸이 비싼 거니까 예쁘게 해요. 신랑이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언니, 저 사는 집 한 번도 본 적 없죠? 짜잔! 사진에 있는 게 우리 집이에요. 너무 커서 안 쓰는 방도 있어요.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에서는 바베큐 파티도 해요. 나중에 미국 놀러 오면 우리 집에서 재워줄게요. 오늘 우리 제니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지 뭐예요. 미국 애들도 타기 힘든 상인데 제니는 정말 천재 같아요. 오늘은 남편이랑 새 차를 계약하고 왔어요. 계속 BMW만 끌고 다녀서 지겹다고 했더니 제니 아빠가 벤츠로 한 대 뽑아준 거 있죠.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네요. 어제 미국인 친구랑 여기서 제일 유명한 호텔에 가서 브런치를 먹었어요.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맛이더라고요. 친구도 얼마나 좋아하든지. 앞으로 자주 가야겠어요. 크리스마스 연휴에 따뜻한 하와이로 다 같이 놀러 갈까 계획 중이에요. 저는 오히려 캐나다에 가서 설산을 실컷 보고 싶은데 애 아빠가 추운 거 싫다 하네요. 너무 고민되네요. 신우이의 문자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글자와 사진에는 자랑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저는 갑자기 시작된 신우의 문자와 사진 폭탄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저 네, 그렇군요 하고 답장을 할 뿐이었어요. 남편에게 신우의 문자를 막아달라고 하는 것도 뭐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대답을 하고 말았죠. 거기다 언제부터인가 신우이는 제게 본격적으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번에 우리 유나가 한국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난리여서 코리아타운에 있는 마트에 갔더니 우리가 먹는 그 된장이 수입이 안 됐더라고요. 그것 좀 택배로 보내줄래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 리스트 적어보내니까 같이 좀 부탁해요. 지난번에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엉터리로 보내준 것들이 많아서 언니한테 부탁 좀 할게요. 신우가 보낸 리스트에는 먹는 것부터 필요한 생활용품들, 몇 년 전 백화점에 수선을 맡기고 찾아가지 못한 옷까지 찾아와 붙여야 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신우의 심부름을 했고 며칠 뒤에 소포를 받았다는 신우의 연락이 왔죠. 언니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번에 보내준 미역량이 얼마 안 돼서 금방 다 먹겠더라고요. 다음번에 좀 더 큰 사이즈로 부탁해요. 애들이 한식 중에 미역국을 제일 좋아해서요. 신우의 말이 고맙다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렸지만 어쨌든 한번 보내고 나니 목걸이를 받고 난 뒤에 찝찝함은 없어지더군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뒤로 신우는 툭하면 제게 소포 배달을 요구했어요. 자잘한 물건들부터 어디 가서 뭐를 사다가 붙여달라, 최대한 많이 구해서 보내달라 하며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제가 미국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도 있을 법한 것들까지 리스트에 써서 문자를 보내더군요. 조금 의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서너 번 정도 더 신우이의 심부름을 해줬어요. 하지만 정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게다가 그동안 택배를 보내며 들었던 비용이나 대신 사서 보내준 물건값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 같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차원을 넘어 저도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이가 또 제게 보내달라며 필요한 것들을 수십 가지 써서 보내왔더군요. 저는
이제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즈음 회사에서 바쁜 일들이 겹쳐 매일같이 야근을 반복하기도 했었고요. 신우이는 빨리 보내달라며 서너 번 독촉을 하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시모에게 이야기한 듯 했어요. 여보세요? 미아야, 나야. 어머니, 다른 게 아니고 전이가 너한테 뭐 좀 보내달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내가 전화해 본 거야. 어이가 없었죠. 굳이 제가 연락이 안 된다며 시모를 통해 재촉까지 시켰다는 것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바빠요. 아가씨가 원하는 물건 하나하나 다 고르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래? 그럼 어쩌니? 전이가 필요하다고 아주 난리던데. 주말에 시간 좀 내서 해주면 안 되니? 저 요즘 주말 출근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전에 아가씨가 보내달라고 해서 붙인 택배값만 50만 원이 넘어요. 아내 물건값까지 하면 200만 원도 더 되고요. 저는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든 아가씨가 돈이라도 붙여올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었어요. 첫 번째 택배야 제가 좋은 마음으로 보낸 건 맞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돈 얘기도 없이 붙이는 건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약간 움찔하는 것 같더군요. 아, 그래? 전이가 돈을 안 붙였구나. 우선 알았어. 일 열심히 해.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참으며 일을 했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시누이는 시누이인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늦게 퇴근하는 길에 시모가 제게 기프티콘을 보냈어요. 치킨 하나랑 피자 하나였죠. 저는 이게 뭐지 싶어 시모에게 문자를 보냈죠. 아, 이거 전이가 너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내가 보내는 거야. 너한테 고마운 것도 많고 해서 선물 보내니까 집에 가서 천수랑 맛있게 먹으라고. 차라리 이 기프티콘을 안 보냈으면 모를까 받고 나니 그제서야 신우의 속이 훤히 보이더군요.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제게 굳은 심부름을 다 시키고 이런 기프티콘으로 퉁치려고 했던 그 못된 속을 말이죠. 저는 선물 거절을 눌렀고 그 뒤로 신우나 시모에게서 다른 연락은 없었어요. 몇 달 후 명절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이었어요. 시모가 명절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미아야, 이번 명절에 음식을 좀 많이 할까 해서. 어차피 먹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하시게요. 그냥 뭐 명절에 잘 먹어야 한 해를 배부르게 보낸다는 말도 있잖니. 시간을 좀 많이 잡고 왔으면 해서 이번만 좀 많이 하는 거야. 다른 때는 그냥 조금씩만 하고. 이 말은 친정에 갈 시간을 줄이라는 소리였죠. 하지만 결혼한 지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번 명절만 좀 풍족하게 보내겠다는데 그 말을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명절 전날 시모가 같이 음식을 하자며 오라고 했고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식재료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죠. 어머니, 이걸 다 하신다고요? 이건 많아도 너무 많은데? 같이 하면 금방 하지 뭐. 그리고 오늘 다 못하면 내일 해도 돼. 내가 자질구레한 거 할 테니까 넌 여기 가만히 앉아서 전만 붙여. 제 눈앞에 붙여야 하는 정 종류만도 20가지가 넘었어요. 하지만 하겠다고 제 발로 온 거니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기름칠을 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는 장장 8시간 동안 전을 부쳤어요. 밥도 못 먹고 중간에 화장실 몇 번 다녀온 게 다였어요. 8시간 동안 기름 냄새를 맡고 있으니 헛구역질까지 올라오더군요. 어머, 이걸 다 했네. 내가 만두소 다 해놨는데 우리 같이 만두 빚을까? 정확히 만두가 300개 나오더군요. 저는 곧 쓰러져 죽겠는데
시모는 힘도 안 드는지 싱글벙글 좋아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전이가 내가 아는 만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돌아갈 때 싸줄 것까지 넉넉하겠네. 네? 전이 아가씨요? 시모는 자기도 모르고 무심코 내뱉은 말에 눈만 동그랗게 굴리고 있었어요. 그게 있잖아. 전이가 지금 한국에 오고 있어. 네? 아가씨가 지금 한국에 온다고요? 이서방이랑 애들 둘도 다 오고 있어. 그래서 명절 음식 이렇게나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도 먹고 전이네도 먹고 겸사겸사지 뭐. 진작 말씀하시죠. 아가씨 온다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 아무튼 내일 아침 도착이야. 시모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고는 알겠더군요. 신우네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 음식도 기절할 만큼 많이 준비했던 거예요. 저한테 솔직히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못한다고 할까봐 오기 전까지 함구하고 다 한 뒤 말을 꺼내려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명절이기도 하고 어차피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었는데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니었어요. 신우와의 택배 사건이 어찌됐던 여태껏 딱 한 번 만나본 신우이도 남편의 가족인데 반갑게 맞이하지는 못할 망정 삐뚤어진 마음을 잠시나마 가졌던 스스로가 한심하더군요. 어머니, 아가씨네 오신다고 하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제가 뭐 더 할 거 없어요? 괜찮으면 나물 좀 해줄래? 저는 15시간이 넘는 명절 음식을 다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가씨 내일 한국 도착이라는데 당신도 알았어? 전이?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뭘 굳이. 어차피 와도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닌데 뭐하러. 그건 아니지. 나 오늘 어머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음식하다 왔어. 명절 앞두고 음식 좀 미리 할 수 있지 뭐. 그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음식을 했다고. 아가씨네 온다는 얘기는 거의 다 끝날 때쯤 알았어. 어머니도 아가씨 온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려고 했다 하시더라고. 명절 음식 좀 많이 했다고 지금 성질내는 거야? 성질내는 게 아니지. 필요할 때는 불러다 이것저것 시키면서 정작 아가씨 온다는 말 같은 건 왜 안 하는데? 가족이 이런 거야? 당신을 불러다 뭘 시켰다고 그래. 며느리가 음식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다고 다른 식구 다 아는 이야기를 정작 나만 빼놓고 아는 이유는 뭔데? 음식하고 뭐 잘못 먹었어? 오자마자 아주 하는 말마다 꼬투리를 잡아대네.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대화를 마치고 말았죠. 다음 날 남편과 어색한 분위기를 한 채 시댁에 도착했어요. 문 밖에서부터 벌써 시끄러운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 오셨어요? 어머, 언니 반가워요. 우리 이번이 2번째 보는 건가요? 긴 시간 비행기 타고 오느라 수고 많았겠네요. 우리는 다 비즈니스 타고 와서 괜찮아요. 자리도 넓고 먹는 것도 잘 나오고. 만약 이코노미였으면 지금 이렇게 쌩쌩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네. 만나자마자 자랑부터 늘어놓는 신우를 보니 어제 하루 종일 맡았던 역겨운 기름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제니, 윤희, 외숙모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가 제니고 네가 윤희구나. 만나서 반가워. 나는 전수삼촌이랑 결혼한 외숙모야. 똘망똘망해 보이는 두 아이들은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미국 명문대 교수라는 심해부와도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어제 한 요리들을 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요리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만두랑 전 쪽은 얼굴도 못 돌리겠더군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뭐는 좀 짜다, 뭐는 좀 기름지다 하며
빈정대는 신우이에게는 정말 눈꽃만큼의 정도 가지를 않더군요. 식사하는 내내 자신의 미국 생활을 자랑하느라 바빴던 신우이는 아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여기서는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또 얼마나 조잡스러운 걸로 생색을 내려나 싶어 상자도 열기 싫었지만 다들 쳐다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어요. 스타벅스 로고가 있는 상자였고 안에는 머그컵이 들어있더군요. 언니, 이거 뉴욕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머그잔이에요. 한정판이라고요. 너무 예쁘죠? 네? 아, 예쁘네요. 고마워요. 도시 이름이 박혀있는 머그잔 하나를 내밀며 온 세상을 다 안겨준 듯한 표정의 신우이는 쉬지 않고 그게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머그잔의 선물 의도는 머지않아 밝혀졌어요. 언니, 우리가 사는 곳이 한인타운이랑 너무 멀기도 하고 정말 백인들, 그 중에서도 리치한 백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물건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요즘 뭐 허리랑 무릎도 안 좋다 그러고 이 선물 받고 앞으로 제가 부탁하는 택배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신우이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택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언니, 나중에 오빠랑 미국 놀러 오면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줄게요. 공짜로. 제가 사진 보여줬죠? 우리 집 엄청 커요. 남는 방이 몇 개인지 몰라요. 미국은 숙박시설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알죠? 그 돈만 아껴도. 저는 갈 계획도 없는 미국 여행에서의 숙박 제공을 들먹이며 호의를 베푸는 듯이 말하는 신우이가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저는 신우의 계획에 말리지 않고 쐐기를 박아야겠다는 생각에 말을 했어요. 택배요? 그런데요, 아가씨. 이게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이 보내달라고 하시잖아요. 저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 이래요. 한 곳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발품 팔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부탁하시는데 제가 좀 곤란해서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돈만 있으면 못 구하는 한국 물건 없다고 하던데 아무리 부자 동네에 산다 해도 아가씨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문자로 이야기하면 더 안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얼굴 보고 말할 기회가 되니까 훨씬 낫네요. 저 전수 씨랑 사귀고 결혼까지 하면서 여태까지 아가씨 오늘로 딱 2번 본 게 다예요. 그런데 조금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목걸이 하나 보내고 대뜸 택배 심부름 시키고 매일 얼마나 럭셔리하게 사는지 자랑하는 말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불편해요? 싫으면 싫다고 하지.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싫다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끼지도 않았는데 까맣게 변색된 목걸이랑 이 스타벅스 머그컵을 가져와서 앞으로 택배 보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엄마한테 치킨이랑 피자도 받지 않았어요? 아, 그거요? 제가 선물 받기 거절했어요. 아가씨 통해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 중에 닭다리 껍질 하나도 먹은 거 없어요. 돈 얘기 나오면 치사해지지만 그동안 제가 아가씨한테 보내면서 쓴 돈이 몇백만 원이나 되는데 기프티콘은 좀 아니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될 텐데요. 입술을 깨물고 부들부들 떠는 신우이가 느껴졌어요.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나 있지 오히려 기름을 들이붓더군요. 아니, 당신은 그거 좀 붙여준다고 뭐 어떻게 돼?
한국 떠나서 미국에서 외롭게 지내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가족끼리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거지.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뭐? 양심? 진짜 양심 없는 게 뭔지 잘 생각해봐. 그렇게 쉬운 거면 당신이 아가씨한테 붙여주던지. 똑같이 몇백만 원에 상당하는 뭔가를 보내줘야 당신도 붙여주겠다는 거야? 당신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었어? 치사하다니. 당신까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저를 비난하고 나면서 다들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신우와 심해부 역시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심호도 당황한 얼굴이더군요. 저는 밖으로 나와 그 길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한 번에 터진 듯한 느낌이었죠. 더군다나 무조건 신우 편만 들고 나서는 남편도 너무 꼴보기 싫었고요. 하지만 저도 잘한 건 없었죠. 제일 연장자인 심호가 있는 데서 흥분의 언성을 높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아까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제 할 말만 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앞에서 그러면 안 됐을 행동을 제가 한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떨떠름하게 제 사과를 받은 어머니는 그 뒤로 당분간 제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과도 긴 냉전이 이어졌고 얼마 후 신혼의 가족도 아무 말 없이 미국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제가 괜한 짓을 했나 싶어 자책도 했어요. 하지만 신우한테 제 불편한 입장을 확실하게 전한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언짢은 명절도 끝나고 계절이 바뀌려고 할 때쯤이었어요.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엄마 지금 응급실에 있대. 교통사고가 나서. 뭐? 어머니가? 내가 지금 갈게.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친 시모는 갈비뼈와 다리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머리나 다른 중요 부위는 다치지 않았지만 몸을 막 움직일 수 없게 다쳤더군요. 깨어난 것만 해도 다행이려니 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돈 좀 있어? 나? 얼마나? 한 800만 원? 800이나? 그걸로 뭐하게? 엄마 병원비 내야지. 엄마 실비보험 있긴 한데 어쨌든 먼저 수납을 하고 처리해야 될 것 아니야. 당신은 돈 없어? 내가 돈이 어딨어. 보험료 돌려받으면 당신한테 주라고 할 테니까 이번에 좀 먼저 수납해줘. 남편은 당시 주식 때문에 비상금으로 있었던 여윳돈을 대부분 잃은 상태였어요. 그나마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저축만 꾸준히 해왔던 저는 당장 병원비를 낼 수 있을 정도의 돈 정도는 갖고 있었죠. 남편을 원망하고 있어봤자 잃은 돈이 돌아올 것도 아닌데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제가 먼저 돈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실비보험료를 받으면 어머니가 저한테 돌려주실 테니까요. 오랜 병원 생활을 마치고 시모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해줄 사람이 없어 연차를 모조리 당겨 제가 시모를 간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온 뒤로도 여전히 움직임이 활발하지는 못해서 제가 주말마다 반찬을 해놓고 오고 빨래며 청소까지 하고 와야 했어요. 그래도 교통사고였는데 살아서 저렇게 태어난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생각하며 불평 없이 온갖 굳은 일을 했어요. 몇 달 뒤 시모의 몸 상태도 많이 돌아왔고 정상적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시모는 그동안 간병해줘서 고맙다며 제게 흰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조금밖에 못 넣었어. 그래도 미안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회복했어.
흰 봉투에는 놀랍게도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돈의 액수가 30만 원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시모에게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큰 사고였는데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감사하죠.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대신 수납한 것만 부탁드릴게요. 실비 처리 아직 안 하신 거죠? 실비? 보험 말이니? 네, 저도 그냥 어머니 병원비 내드리고 싶은데 돈 들어갈 때가 많고 실비 처리로 병원비 대부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누가 그래? 나 실비 있다고. 전수 씨가 그러던데요. 제가 먼저 수납하면 어머니 다 낫고 실비 처리한 걸로 돌려주겠다고. 어? 나 실비보험 없어. 아니, 있었는데 해약했지. 해약이요? 언제요? 좀 됐는데. 난 보험 없어.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수술이고 치료고 나을 보험비가 없어. 전수 걔가 뭘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 그럼 있었는데 왜 해약을 하셨어요? 시모는 제 질문에 우물쭈물하며 한참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게 필요해서 해약을 좀 했지. 그러니까 언제 뭐가 필요해서 해약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얼마 전에 전이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네? 미국의 아가씨가요? 나도 수중에 가진 게 없어서 있는 보험 다 해약해서 줬거든. 아가씨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그건 나도 몰라. 그냥 급하다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어머니, 이 사고 말고도 이제 한참 병원 자주 다니실 나이인데 어쩌시려고 그 돈을 다 빼서 아가씨를 주셨어요? 뭐 그렇게 아플 일이야 또 있겠니? 모자란 사람처럼 헤헤 웃는 시무를 보니 더 기가 막히고 살이 다 떨렸어요. 당장 집에서 나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가씨, 나예요. 언니가 웬일이에요? 나한테 먼저 연락을 다 하고?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예전에 어머니 보험 다 해약해서 아가씨한테 돈 주셨어요? 갑자기 그건 왜요? 어머니 이번에 교통사고로 몇 달 동안 엄청 고생하신 거 알죠? 그 간병도 제가 거의 도맡아 했고요. 그런데요? 어머니 병원비 나온 거 제가 먼저 수납했어요. 남편이 치료 다 끝나고 보험 처리해서 저한테 돌려주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그걸 해약해서 다 아가씨한테 줬다고 하시네요. 꼬일 대로 꼬인 신우이의 태도는 아주 기고만장했어요. 그럼 우리 엄마 보험 해약하면서 언니한테까지 물어봐야 돼요? 그 돈 급하다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돈 많은 거 자랑하면서 뭐 때문에 어머님 보험 해지까지 하면서 가져갔냐고요. 급한데 썼다니까요. 내가 그걸 왜 얘기해야 하는데요? 얘기하기 싫어요?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 병원비 고스란히 지금 저한테 붙여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왜 그 돈을 언니한테 붙여요? 사고 나고 어머니 돌보면서 아가씨고 남편이고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 번 없더군요. 심지어 오늘 어머니가 저한테 고생했다고 주신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30만 원이요. 저 돈 바라보고 간병한 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냥 내가 먼저 내드린 병원비만 받으면 됐지. 어머니 살아계신 게 다행이지 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아가씨랑 전수씨가 빚을 내던지라도 해서 그 돈 저한테 갚아주세요. 누가 그깟 800만 원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달라고요. 전 그깟 800만 원 너무 소중하니까. 리치하신 아가씨는 그 돈 빨리 저한테 돌려달라고요. 신우는 신경질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화가 나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죠.
그래? 보험 해약한 거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왜 전이한테 줬지? 당신 지금 남 얘기해? 당신 어머님 얘기야. 아가씨 태도도 가관이던데. 뭘 또 그걸 갖고 미국에까지 전화해서 그러냐? 너도 너무 다혈질이야. 그걸 가지고? 800만 원이 그까짓 거면 왜 나한테 안 주는 건데? 아가씨나 당신이나 아주 사고체계가 똑같나 보네.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남 열받게 하는 재주가 아주 똑같네. 그렇게 얼마 안 되는 돈이면 당신이 나한테 지금 돌려줘. 내가 지금 돈이 어딨냐. 내 주머니 사정 다 알면서. 주식회사 있는 돈 다 날린 것도 자랑이야? 그래도 참고 살려고 했는데 이젠 진짜 안 되겠다. 너네 집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당장 돈 구해서 나한테 보내라. 저와 남편은 흥분해서 서로에게 악다구니를 해댔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오고 만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돈은 살면서 어떻게든 마련하겠다. 엄마 간병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이런 말을 예쁘게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까짓 얼마 안 되는 돈에 목숨 거는 미친 여자로 저를 몰아가는 남편과 신우의 태도에 열이 받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시모는 제게 전화로 이런 말 하더군요. 그런데 네가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전수가 너한테 해준 것들이 돈으로 바꾸면 8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너무 화만 내지 말고 잘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까지 만들 일은 아니잖니.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8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집 사람들 아무도 제게 고마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머니 포함해서 말이에요. 내가 언제 내가 간병해준 거 고맙다고 봉투에 돈도 넣어줬잖니. 아, 30만 원이요.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돈이네요. 저 진짜 그 돈도 필요 없어요. 제가 낸 800만 원만 고스란히 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머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잘났다고 칭찬하는 아가씨. 미국에서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애들 비싼 국제학교 보내고 매일 여행 다니면서 돈 쓰는 거 자랑하고 다니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살면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어머니 보험까지 싹 다 가져간 걸까요? 너무 내 자식이라고 감싸지만 말고 눈 똑바로 뜨시고 보시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아가씨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더 이상 시모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더군요. 그때 저는 이 집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순수하게는 아니고 법원의 명령으로요. 그 사건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동시에 소송을 진행했죠.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시모, 신우 남편은 돌아가면서 욕이 가득한 문자를 매일 보내고 괴롭히더군요. 안 받는 부재중 전화도 몇백 통씩 남기고요. 제가 누구와 결혼을 해서 살을 맞대고 살았던 건지, 우리 부모님도 못 챙기는 주제에 누구 간병을 자처했던 건지, 한동안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회의감으로 힘들었어요. 어쨌든 저와 그 집 사람들과의 연은 거기까지였죠. 저는 회사에 사정을 부탁해 무급휴가로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와 있었어요. 주변인들은 그렇게 괘씸한데 뭐라도 더 뜯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조금 비싼 인생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려 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더 얻어낸다고 해서 그걸로 제가 행복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 저는 완전히 후련합니다. 참, 미국에 있는 그 신우가 가족들과 전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생 거기서 리치하게 잘 살 것 같았는데 돌아온 이유가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히더군요. 미국에서 교수로 있다는 신우의 남편은
사실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뭐가 창피해서였는지 몰라도 교수로 직업을 탈바꿈 시킨 것이더군요. 게다가 그 신우가 자랑해온 비싼 집이며 차 같은 건 아예 있지도 않았더라고요. 그거 있다고 누가 부러워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게다가 신우는 영어도 잘 못해서 한인 식당을 돌며 조금씩 일을 해 생활했는데 그마저도 성실하게 안 하고 옮겨 다녀서 한인들 사이에서 별로 소문도 좋지 않게 났다고 해요. 모아둔 것도 없어 지금 내 가족이 시모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의 공부고 뭐고 당장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필요한 것들을 한국에서 택배로 받아서 생활했던 것이고 시모의 보험 역시 그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하더군요.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은 허영덩어리 못난 신우, 아무 상황 파악도 못하는 시모, 남일처럼 수수방관했던 남편, 제 평생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을 한 집안에서 다 만난 것 같네요. 그들이 아주 잘 살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또다시 힘을 내서 부모님 잘 모시며 앞으로의 인생을 잘 꾸려 나가보려 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